제일동포 사회의 발전, 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외국인, 일본에서도 외국인이라고 하는 자주 섞인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결국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이 제일동포들을 표현하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는데, 그것은 일본에서의 차별의 경험, 한국에서의 차별의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그 경험은 올드커머와 뉴커머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드커머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적인 차별 또는 비제도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습니다. 뉴커머들의 경우에도 올드커머 정도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올드커머들의 경우에는 뉴커머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한다, 제일동포 사회의 원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뉴커머들의 경우에는 올드커머들이 반대로 너무도 그 제국주의 시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같은 제일동포 사이에 올드커머 내부에서도 그런 그 세대 갈등이 일어나지만, 올드커머와 뉴커머들의 갈등의 어떤 그 뿌리도 이런 점에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올드커머, 뉴커머들이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를 겪으면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협력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다소는 좀 넓어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의 경우에는 기존의 일본인들의 제일동포에 대한 그 공격 대상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국한이 돼 있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과 한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그 측면이 있었던 데 대해서, 이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에 있어서는 강국구라고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바로 한국까지도 공격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서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에서 차별의 그 층위가 다른, 내용이 다른 올드커머, 뉴커머가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참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이런 점에서 제일동포 사회에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혐한과 헤이트 스피치가 너무도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얘기해 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차별 같은 거 또는 한국에서의 차별 같은 거를 보면 그 한국계다,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즉 갤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자처럼, 샤미소가 얘기하는 그림자처럼 있을 수 없는 민족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이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적은 그 일본으로 이제 국적을 바꾼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혐한이라든가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이 한국계 한민족이 공격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국적을 일본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 혐한에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일본 국적자도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기화와 차별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혐한 헤이트 스피치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민족성을 타겟으로 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민족 정체성은 더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러라든가 샤미소의 그 글을 종합해서 봤을 때처럼 무화하는 것도, 없애는 것도, 또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샤미소가 얘기한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제일동포들의 정체성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한국 체험 등을 통해서 정체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습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일동포들, 특히 차세대 제일동포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차별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차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일동포나 한국인이나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이지만, 제일동포에 대한 한국의 그 시선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또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진자운동할 수밖에 없는 제일동포의 모습, 윤건차 선생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자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바로 그 진자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진자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일본으로 가지 않냐 하면서 일본적인 요소를 너무 또 부각시키는 한국, 그런 속에서 제일동포들의 이제 정체성 혼란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 그러면 제일동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토대인데, 이제 제일동포들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선택을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면, 다시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존재로서의 제일동포 상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고 일본에서도 외국인인 상태가 무한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 이 정체성과 이 결혼의 문제를 또 한편 이제 살펴보면, 제일동포와 한국인의 결혼, 제일동포와 일본인의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국 국적 제일동포와 일본인이 결혼하는 경우와 또 귀화한 제일동포, 일본 국적자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자의 경우에는 일본인과 일본인의 결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민족의 그 기호로 보면 한민족과 일본 민족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그 속에서 한국 국적 제일동포와 일본인, 한국 국적 제일동포와 한국인, 한국 국적 제일동포와 제일동포 사이, 그리고 귀화한 제일동포와 일본인 등등이 이제 그 결혼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늘어나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일동포와 한국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각각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각각의 한국 네트워크, 일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도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한민족 출신 일본 거주자, 바로 이제 한국 국적자하고 한민족 출신 일본 국적자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대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뿌리는 그 불별한다. 국적은 달라도 뿌리, 민족은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일본으로 귀화를 했던, 귀화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민족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노력에 부응해서 한국 정부나 또는 일본의 제일동포 관련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도 한글 학교라든가 차세대 한국 유학 장려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펴고 있기도 하고, 또 차세대 커뮤니티를 파악해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그 민족 정체성을 찾기 위한 차세대 제일동포들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 그 제일동포 재단의 그 입장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점에서 뿌리 그리고 출생지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점이 제일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박영일 RIH 가수의 청하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제6장 마지막 장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아버지 고향을 찾아서 한국을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그러던 혼자만의 생활에서 만나게 되었던 여인이 있어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씨에 잊었던 온기를 느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바로 이제 일본 여성입니다. 지금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어쩔 줄 모르게 그리워해서 그것이 나를 청하게 달리고 했네. 어쩔 수 없이 내 뿌리는 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이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 이게 나를 청하로 이끌었다. 내가 한민족이구나 하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아내하고 몇 번인가 슬픈 싸움을 했었지. 우리들의 생활에는 국적 같은 거 그 필요가 없다, 관계가 없다 하고 말하면서 씁쓸한 얼굴을 하며 울고 있었네. 끊임없이 후회하고 살아가는 것, 트렁크에 버리고 사는 것도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기에 자유롭게 살기를 결심했네. 밤 기차에 흔들리며 부산까지 오는 동안 내 인생을 생각했지. 내가 이제부터 돌아가는 곳, 이웃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돌아간다. 내가 나서 자라는 나라다. 바로 출생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뭔가 뜨거운 피가 아버지의 나라, 뿌리로 이끌었는데, 이제 내가 이 아버지 뿌리의 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부산행에서 잠시 멈추어 돌아가는 배를 기다렸었네. 이윽고 배전에 올라타니 서서히 항구가 멀어져 간다. 아버지의 나라가 멀어져 간다. 뿌리가 멀어져 간다. 출생지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 여행 끝에 집으로 와서 마주하니 와서 마주 나온 아내와 아이를 보니 모두 그리운 정겨운 얼굴. 가족이 바로 나의 나라, 가족인 겁니다. 모두를 부둥켜 안았다고. 나의 뿌리는 대륙이요 조선반도라 불리는 곳. 나의 아버지는 그 옛날 바다를 건너서 왔어라고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주리라 하는 겁니다. 뿌리고 출생지, 그 한국과 일본,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제일동포들이 뿌리로서의 한국과 출생지로서의 일본을 초극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나의 나라를 다시금 이제 형성하는, 그러면서 뿌리로서의 한국은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것도 대대손손 전해주겠다, 자손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이 점이 바로 이제 국적 정체성, 민족 정체성과 함께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차세대 제일동포들의 그 미래 정체성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 그런 것을 박영일 RIH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